김상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뭐 저하고는 조금 아주 재밌는 인연이 좀 하나 있죠. 예. 예, 지난 5.18 때 광주에서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광주에 경제지능 상생 일자리 재단 대표를 할 때 올해죠. 올해 그 5.18 전야제에 이 대행진 같은 행진이 있는데 그때 광주 오셔서 저희가 저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납니다. 아, 저 때보다 제가 한 15kg 빠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뭐 이제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그냥 뭐 마음이 아프셨어요? 몸이 아프셨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궁금해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근데 좀 도리어 근데 15kg 빠지시니까 되게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뒤에 청와대 배경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뭔가 청와대에서 일하시다 오신 청와대예요? 느낌. 저 몰랐네요. 뭔가 청와대에서 일하다 오신 느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청와대 이전 이제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께서는 아직 안 가신 것 같긴 하던데. 이제 관저만 안 가고 실제 네. 이제 집무는 하신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자실이랑 이미 다 이동을 한 것 세팅이 다 같습니다. 됐고요. 드디어 다시 이제 국격이 제대로 서는 것 같습니다. 저 좋은 집 놔두고 왜 갔을까? 그러니까요. 진짜 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좀 파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하도 뭐 내란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그런데 실제 이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용산으로 쓸데없이 가는 바람에 참 그죠? 돈 세금 낭비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지금 다시 이 배경으로 보고 있는 청와대 그림 보면은 청와대 앞에 경복궁이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기가 있는 그런. 그 국가적으로 봐도 네. 이 청와대 물론 이게 엄청난 일종의 국가 브랜드예요. 저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방송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아니 서울 왔어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셨어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시구나. 원래 서울에 있다가 네네. 제가 이 강기정 시장님한테 이제 요청을 받아서 광주로 이제 오히려 광주에 혼자 살았죠. 네.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진행해야 되니까 더 물으면 안 되죠. 알겠죠. 네. 경제 상생하길래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네, 할 얘기도 저도 많은데 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해야 됩니다.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질문하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저 경제 상생 재단에서 잘한 거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모범 진짜 케이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모범 대표 케이스.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과거에는 산업을 이끌고 공급을 주도하는 역할. 이게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 뭐 이런 약간 과거 이 경제 이런 그 명제를 실천했다면 지금은 결국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경공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냐. 그리고 수요 혁신.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수요 혁신이야. 이 슬로건을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경제가 오고 있다. 그래서 수요자가 훨씬 더 정보도 많고 옛날에는 생산자 공급자가 훨씬 정보도 많고 공급자가 이끄는 경제였다면 그래서 어떤 수요를 만드셨어요? 일단은 상품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품화.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품화. 지역의 맛집들을 밀키트로 상품화해드리고 그것을 온라인에 판매하고 오프라인에도 판매하고. 그건 공급이잖아요. 아니죠. 그걸 이제 왜냐하면 이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도 소상공인들한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급인데?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 공급을 따지지 마세요. 오늘 해야 돼. 그리고 네. 이제 좋은 아이디어예요. 상품이 되어야 네. 이 복지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르신들 끼니 사업들 이것이 꼭 왜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제품이어야 되느냐. 저 여쭤본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 서로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공유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 예전에 광주에서 했던 것 중에 예술인 권리조례 만들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예술인 문화를 살린다 하면 시설 만들기만 급급한데 그것이 아니라 예술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시도였던 거잖아요. 좀
좀 서로 지자체 간에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경제 상생하니까 계속 쏙 들어와서 또 뭘까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여쭤봤습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 지금 어. 쿠팡 배달의 민족 얘기가 많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을 그러니까 탈팡의 원조예요, 사실. 광주에서는 배달의 민족 없이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배달에서. 그렇죠. 배달의 민족 그렇게. 독립선언을 해서 광주의 공공 배달앱이 전국적으로 한 15%. 그럼 그쪽 궁금한 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배달의 민족을 벗어나려면은 배달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들 다닐 수 있도록 그 전산 시스템이나 아니면 라이더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도 광주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해낸 건가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이 독자 모델.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듯이 배달 특급이라는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모델이 있어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플랫폼 그리고 만든 다음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민관 협력 모델. 아, 그러니까 땡겨요라고 네. 신한은행이 이런 배달의 문제, 소상공인의 배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걸 아니라 같이 썼죠.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배달을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궁금해서. 이미 신한은행 땡겨요는 다 그 세팅이 돼 있죠. 같이. 동네별로 오토바이가 다 다닐 수 있다는 다 거예요? 돼 있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신한은행에서? 똑같아요. 땡겨요라는 시스템에. 이게 땡겨요라는 배달의 민족의 시스템에? 공공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쓰고 있는 라이더 분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공유하는 모델도 있고 직접 이렇게 땡겨요 같은 경우는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라는 이제 뭐 라이더들하고 연결. 우리 대본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저도 방해해서 사실 죄송해요. 정치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좀 재밌어요. 저도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요즘 쿠팡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엄청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음. 예, 제가 할 얘기가 쿠팡이 많은데 이따 하시고. 네. 지금 장동혁 재밌다. 대표 엄청 독한 것 같아요. 뭐 독할까? 이거 책 읽는 건데. 그래요? 책 읽는 건데 그게 혹시 독한 거 아니에요? 보셨어요? 저도 필리버스터 해봤는데요. 뭐. 네, 근데 저 필리버스터 할 때 막상 의외로 시간이 잘 가요. 근데 그래요? 필리버스터를 저는 그 생각합니다. 길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내용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차게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내용 없이 천천히 책 읽으면서 10시간, 20시간 하는 거는 사실은 무익하게 국민들의 시간을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천천히 책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터를 보실 때 몇 시간 했다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국회라는 공간, 특히나 법안이 하나같이 다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빨리 필요로 하는 법안인데 발목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국민들의 귀한 시간을 눈과 귀를 빌려달라고 하는 저 시간에 무슨 얘기하는지를 내용을 채워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게 진짜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 제가 알고 있기는 책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읽고 20시간 아니 100시간 아니 1000시간을 해도 국민들 시간 뺏는 거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없잖아. 이 귀한 시간. 중요한 건 내용이 있어야지. 100시간 100시간 한 걸 뭘 자랑해요? 무슨 말 했는지가 중요하지.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김상우 의원님도 필리버스터 하셨는데 저는 그때 내용 채워서 했어요. 얼마 하셨어요? 시간은? 저는 오래 하진 않았어요. 얼마나 했어요? 몇 시간 했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뭐 근데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옛날에는 필리버스터가 예를 들면 무한대로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면 그 안에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들께 그렇죠. 체계적으로 잘 전달해야죠. 그 내용만. 그래야 국민들께 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귀결 근거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 떨어지면 내려가고 싶어져요. 그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볼 때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대 토론 필요해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죠. 근데 뭔가 논리적이고 또 진실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용 알차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했을 때 몇 시간 했다 보도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다가 보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몇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무슨 이게 마라톤이에요? 기록 경기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치인들 그냥 맞아요. 체력 좋은 사람 뽑지 말라고. 그리고 또 좀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장동혁 대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싸우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싸우는 모습 보이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싸우려고 정치인 뽑나요? 일하려고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반대 토론도 일하는 과정이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합리적인 비판, 사실에 근거한 비판, 대안 제시 이게 반대 토론의 핵심인 거지. 그게 일하는 모습인 거지. 근데 김상욱 의원님도 그렇지 진짜 않습니까? 네. 진짜 독하신 분이다. 이게 이렇게 국민의힘 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네. 괜찮으세요? 욕 많이 먹죠. 그때 내용 많이 했는데. 저는 욕 먹는 게 팔자라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뭐 정치하면서 시작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행사도리 안 하겠다, 악수도리 안 하겠다, 줄서기 안 하겠다. 그리고 네. 할 말은 하겠다. 비겁 네. 오래 하는 정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루 하더라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래 하기보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장동영 의원 한때는 좀 약간 할 말하고 삽니다. 정상의 범위에 있지 않았어요? 매우 정상의 범주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도 정상의 범주로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야망,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고 남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12.3 내란이 잘못됐다는 거 스스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선동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철저한 자기 정치죠. 뭐냐면 공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리 욕망이라는 권력 욕망이라는 사심 때문에 국민께 피해가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이거 틀렸다라는 그렇죠.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확신범이네. 그러니까 더 나쁘죠. 어. 이거 되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마음이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의 계획대로라면 친한계를 다 쳐낸 후에 그다음에 TK, PK 쪽에 토호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중립이나 진보 스탠스를 잡으면서 자신의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다음 대권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전략이 그렇죠. 가려고 했는데 머리 엄청 쓰는 느낌이 머리 있어요. 엄청 써요. 예. 근데 1단계가 끝나기 전에 TK, PK가 들고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본인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친한계 치는데 속도를 올리면서 TK, PK를 달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앞장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급해 보여요.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여전히. 저 있어봐요. 오래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근데 네.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제가 그런 건 잘 봐요. 우리 민주당도 열심히 보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보시긴 하셨어요? 혹시 뭐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보긴 봤는데 네. 뭐 생각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갖다 그냥 붙이는데 뭐 들고 가신 책들 막 헌법학 뭐 이런 자유론 이런 책들 뭐 읽으신 거예요? 지금 무슨 다수결의 원칙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형포가 문제가 되려면 그게 틀렸을 때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수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공감 깊이 대다수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제도의 문제와 사건에 대한 접근은 달리 가야 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접근은 신속하게 힘있게 밀어붙여서 이 사건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12.3 내란이라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재판부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란이 어떤 일인가요?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그렇죠. 5,200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줬던 일입니다. 네. 또 5,200만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줬던 일이고 재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5,200만 국민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가슴을 졸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재판부, 네. 공신력과 실력을 갖춰서 이 재판부의 결정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상식이잖아요. 속도감 있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또 빨리 해소해야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접했었는데 네. 그러면 근데 특히 12월 3일 날 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했는지가 여러 가지 의심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12월 4일 날 아침에 기자들과 얘기했을 때도 뭐 내란이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애매한 얘기를 맞아요. 하고 위헌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사건 배당과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냥 재판이 진행됐고 그래서 우리가 직위원재판부에서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벌어지고 특검을 한들 제가 뭐 7월 달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 특검 한 세트를 같이 가야지 힘이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없이 특검에 대해서 영장을 다 기각해 버린 바람에 특검도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네. 자, 이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방해해요? 네.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국가의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필요성이 이미 입증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바른 길이 명백한데 맞아요. 그걸 뭐 소수라고 소수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 다수가 바른 길을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 계셨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확 느껴지네. 네. 아니, 난 근데 오늘 김상훈 의원이 오신다 그래서 네네. 지하철에서 자꾸 네. 이 화사의 굿굿바이가 생각나더라고. 화사 화사 모르세요? 제가 화사 닮았어요? 아니 그 굿굿바이. 이렇게. 예, 저 그거 그러니까 중독성 있어요. 되게 우리 그 김상훈 의원이 국민의힘을 떠나실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굿굿바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떠날 때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뭐냐하면 국민의힘을 꼭 바르게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또 제 사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지만 그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1인 시위도 막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혼란과 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크거든요. 네. 특히나 22대 국회까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도 사실 여당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더 스스로 강하게 건강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 여당 안에서 스스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정당 기능,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제가 탈당을 선언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고 지금도 그런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민주당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주당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국민들께 봉사하고 이익되는 그런 책임 정당, 신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말 우리가 집권 여당 다수당이라고 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더 건강하고 우리끼리 더 예민하게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바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몸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몸도 아프셨다면서요. 병균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면역 체계가 기능 못하면 망가지거든요. 네. 국민님도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항상 건강하기 위한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에도 취하지 않는 진짜 깨어 있음으로 스스로를 계속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대의에 따라 공심에 따라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일해야 한다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방송이 카메라로 전달되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전달이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뜨거운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김현성의 핫스파에 진짜 딱 저 정확한 너무 이렇게 뜨겁습니다, 가슴이. 예, 집중하셔갖고 제가 지금 약간 약간 땀이 나네. 제가 우리 대통령님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보시면 보이잖아요. 정말 국민을 받들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의, 원칙을 지키고 공정사회 만들겠다는 대의 이걸 네. 위해서 오로지 사심 없이 공심으로만 정말 맞아요. 진심으로 일하세요. 맞아요, 진짜 이 몸이- 업무 보고 보면 몸이 진심이라는 부서져라 느낌이 들어요. 일을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께 도움되게 효능감 있게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또 혼나요 우리 작가님들이. 엄청 이래야지. 이게 써주신 게 있는데 이게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네. 이제 말을 못 끊겠어요 사실. 네네. 이게 안 되네. 이게 초짜라서 그런지 이게 끊는 걸 못 하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김상훈 의원님은 워낙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중간에 제가 끊어야 되는데 우리 끊을 일해야 수가 없어요. 빨리 일해야 돼요. 돼요. 시간 빨리 없어요. 이제 일해야 돼요. 예, 아유 벌써 큰일 났다. 벌써 아이고. 20분 지났습니다. 큰일 났다. 할게 예. 태산인데. 맞아, 할게 예. 태산이에요.